윈디 있게 사실 정작 틀렸어요. 아 그래요? 그 아, 당시에는 기상청 직원분을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또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셔요. 아, 네, 체육대회 날 비 왔냐고.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빨간 날만 온다 이런 항의가 많이 와요. 예. 왜 이거- 태풍은 빨간 날에만 오냐? 올해 유독 정말 이상했어. 그랬죠. 저희도 나름대로 막 이게 막 진짜 주 52시간에 역행하는 태풍이다. 이거 재밌다. 생명을 불어넣어 태풍이 진짜 이런 거 좀 정부 시책을 좀 지켜서 지켜줘야 되는데. 자, 정윤호 기자 여기 트위터 댓글 읽어주세요. 프라이드 감자님이 빨간 날이라 친구랑 여행 좀 가려고 했더니 망할 태풍이 왜 빨간 날에 맞춰서 오고 난리야? 눈치 무엇? 올해 태풍은 왜 맨날 빨간 날에만 맞춰오냐고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예. 온 국민들이 다 분노했는데 아니 후일에 비행기가 태풍 막 열받죠. 그렇죠. 그쵸, 비행기 그렇죠. 결항되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음 댓글 우리 정윤호 기자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점프 삼촌님이 태풍이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요?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거스른 인간의 자업자득입니다. 한반도의 10년 내 기후가 걱정입니다. 아니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기후변화 협약손 뗀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들은 점점점 자연의 역습 제대로 받겠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태풍 자주 온 건 맞죠? 올해 깊은 정말 발생 자체는 19라고 아까 되게 놀라셨는데 네. 발생 자체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게 잘안 몇 왔지. 개나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1년 통틀어 평년에 한 3.1개 정도 와요. 근데 벌써 올해 7개가 영향을 미쳤으니까 예년과 발생은 비슷했는데 온 게 되게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적인 말투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거스른 인간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직 올해 1년 한 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 실제로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인간이 일으킨 어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결국에 바닷물도 더 데워지고 그리고 아까 태풍 약해지는 요인 중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제트기류라고 그 뭐 비행기 탈 때 뭐 좀 들어보셨죠? 바람이 되게 한 10km 상공에서 서에서 동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인데 태풍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불면은 이게 태풍이 잘라버리는구나.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가 태풍이 돌잖아요. 네. 팽이가 똑바로 돌아야지 오래 사는데 네. 기울어지면 넘어지잖아요. 제트기류 때문에. 제트기를 만나면 위쪽이 바람이 세지기 때문에 넘어져. 넘어져. 그것도 약해지는 요인인데 네.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조금 복잡한 원리라서 좀 설명은 건너뛰겠지만 제트기류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오더라도 태풍이 더 살아서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켜주는 그 제트기류가 예. 약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방패막이 헐거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온난화 때문이고. 예. 앞으로 점점 더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기후학자들이 그럼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두가 제가 거칠게 정리하면 그런 거네요. 일단 태풍 발생은 비슷한데 애들이 힘이 더 세졌어. 첫째. 그리고 애들이 올라오는데 요거를 이제 카트 해주던 애들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영향을 끼치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댓글 있어요. 오규영 기자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다음에서 영영님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방파제 일본 밉지만 고맙네 하셨어요. 이번 하기비스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커브를 급커브를, 들어가지고 급커브를 들어가지고 일본인데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트기류나 북쪽의 찬 공기가 또 내려오면은 태풍의 진로는 주변의 기압계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주변에 뭐 고기압 예.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뚫지 못하고 그 주변으로 약한 가장자리를 따라서 쪽으로 이렇게 비껴가는 거구나. 그 틈새가 그래서 뭐 우리 태풍의 통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크게는 북태평양 고기압 네. 북태평양. 들어보셨죠? 많이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북태평양 네. 고기압. 이해가 갈만하면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북태평양에 기압 높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압이 높은 공기 덩어리다. 공기 덩어리. 예. 근데 기압이 높으면 거기 공기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거는 제가 뭐
아주 뭐 이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김기아 기자가 자주 얘기하는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기압이 꽉 높게 있으니까 거기를 못 가고 저기압인 쪽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죠. 저기압 쪽으로 흐르는 건 아니고 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성질이 균질하게 있는 그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은 네. 태풍은 그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요. 우리가 네, 태풍이 뭐 굉장히 크다고 알고는 있지만은 네. 이러한 큰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의 가장자리를 타고 가는 아. 경향이 그걸 있거든요. 뚫고 가는 게 어, 아니고. 못 뚫고. 근데 일본에 이렇게 자주 가는 원인도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보통은 뭐 이맘때 일본 열도 부근으로 형성이 되는데 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덜 더웠지만은 상당히 더운 해였거든요. 그래서 더운 해라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덥고 습한 성질인데 얘가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더 빡세게 확장을 하다 확장. 보니까 그 가장자리가 예전에 일본에 형성돼 있던 게 올해는 한반도 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태풍의 통로가 좀 우리나라 쪽으로 열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저 근데 좀 무식한 질문 해도 돼요? 나 지금까지 한 질문 봐봐. 이보다 더 그래서 무식한 용기를 질문. 얻고 하는 예, 건데 예. 아니 그 기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형성된지 기상 전문가들은 어떻게 알아요? 일단 관측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고 네. 기압계가 있거든요. 기압계로 다 재고 그걸로만으로는 또 부족해서 하늘에 기압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풍선 같은 걸 띄워요. 아. 이 풍선이 꽤 비싼데 가격은 정확히 기억은 네. 안 납니다만 세계 기상기구에서 다 정해진 나라에서 네. 그 정해진 관측소에서 이걸 띄워가지고 다 공유를 합니다. 아. 이 기압들을 공유를 하고. 풀로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바다 같은데 네. 이런 데에선 지상의 관측계도 없고 없잖아. 그치. 네. 풍선을 못 띄울 수도 없잖아요. 네. 하와이 이런 한가운데 데는 있고 막 이러는데. 사실 기상 예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아. 공백 지점이 굉장히 많기 많습니다. 때문에 추측해야 많고 되는 거구나.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지만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저 질문 잘했죠. 잘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예. 우리가 경로를 항상 뭐 예측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슈퍼컴퓨터가 동원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일단 그게 기본적인데 경로를 막 한참 뒤 경로는 모르나 봐. 이게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방식이 그 대기의 운동을 지배하는 6개의 방정식이 있어요. 영화 예고편 같은데. 이 6개의 방정식이 사실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되게 어렵잖아요. 풀려면. 네. 이 6개 방정식 사람이 못 풀어서 방정식을 추가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을 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예측은 그냥 쭉 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틀린다는 거지. 처음에 이게 들어간 그 아까 위성에서 관측한 그런 값들을 넣고 네. 그다음에 방정식을 돌려서 미래에 어떻게 갈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멀어질수록 그 오차가 처음에 요만한 게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물론 예측을 하려면 계속 무한정할 수는 있는데 그 틀리는 의미가 거지. 없다는 예, 거예요. 나중에 뒤에는 틀리기 때문에. 하기비스? 이게 예. 지난주에 발생했다는 기사가 예. 나오고 아직 경로를 모른다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본 쪽으로 간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경로를 봐야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에 처음 발생을 하고 물론 그 예측 모델들은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들을 뭐 기상 예보관들이 보면은 열흘 후에 대략 어디 있겠다가 나오는데 네. 이게 모델도 사실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뭐 미국 모델은 일본으로 가고 처음엔 진짜 그랬어. 미국 모델은 일본으로 가고 유럽 모델은 한국으로 가고 어떤 모델은 중국으로 가고 아. 이거를 보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은 태풍이 얘 타고 가는데 얘 타고 가는데 주변을 따라 작을 때는 일본을 가고 예. 얘가 더 올라와서 일본까지 먹어 삼키면 한반도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더 얘네가 커지면 막 중국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아하. 작년 같은 경우로 해서 올해보다 더 더웠잖아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을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간 갔어. 경우가 그럼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덥고 습하거나 안 그렇거나 그래야 우리나라를 안 통과하겠네요. 예. 그럼 이해가 된다 이제.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된 어플이 있어요. 윈디라는 어플인데 제가 예. 엠팍의 여명808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솔릭 때문에 윈디라는 어플을 알게 됐는데 날씨 예보를 하는데 기상청보다 빠르네요. 이런 외국 어플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길래 이렇게 정확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였어요. 일단 이 윈디라는 어플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저도 처음 다들 들어봤는데요. 이 화면에 혹시 보이나요?
네, 그 어, 카메라에 네. 좀 요 어플인데요. 보시면 동그란 게 여기 태풍이 있고 지도가 아마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요거 뭐 동작하는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날짜를 쭉쭉 지나가면은 이동하죠. 네. 그래서 며칠 뒤에까지 뭐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보시면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확실히 들어가네. 요런 게 표출되는 앱 그리고 어.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네. 해외 민간 기상 업체고 아 민간 업체예요? 예. 어느 나라 업체예요?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네. 자기의 이름도 그 개발자가 그러니까 예명으로 하고 어. 정확한 그걸 공개를 안 해서 정확히는 저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네. 이게 뭐 언론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보기 좋게 그래픽을 잘 해놨어요. 그래픽을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나와서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인들도 이걸로 보고 왜냐하면 10일 뒤에 예측까지 태풍 그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기상청도 태풍 진로 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일까지만 안 내는데 그거보다 더 궁금한 이후 정보까지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체가 뭐냐 사실 언론에서도 되게 좀 잘못 쓴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업체인 윈디가 이렇게 예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윈디는 예보를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 요 정보들은 뭐냐? 네. 요것들이 정보가 뭔지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예보 모델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ECMWF, GFS.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슈퍼컴퓨터에서 그 기상, 대기 방정식을 지배하는 그것들을 계산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일종의 슈퍼컴퓨터인 셈이네요. 예, 그래서 ECMWF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모델이고요. GFS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윈디라는 곳은 자기들이 직접 예보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계 주요 제일 잘 맞는다는 주요 예측 모델들을 사용자들이 보기 좋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기상청 예보보다 더 정확하냐 네. 그렇게 얘기도 많이는 하지만은 기상청에서 사실 이 두 모델을 제일 많이 참고를 해요. 기상청도 정말요? 예. 기상청과 뭐 이 두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예보를 하는데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딱 잘 맞았을 때 그런 순간만 인터넷에 캡처가 돼가지고 윈디가 올라가고 잘 맞췄다.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기 기상청은 때문에 못 맞췄을 때만 또 오히려 인터넷에 그렇죠. 올라가고. 예. 사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공짜로 받으면 쓸 수 있는 앱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만큼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좋은 점만 부각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기상청은 당연히 뭔가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심리적인 게 반영이 돼 있을 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미탁은 어디서 잘 맞췄는데요? 미탁은 사실 이 당시에 제일 잘 맞는다는 윈디께 사실 정작 틀렸어요. 아 그래요? 이 아, 당시에는 오히려 이 모델 값이 거의 한 상륙 이틀 전까지만 해도 충청도 지방 서해안 쪽에 상륙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남 진도 그쵸. 부근에 상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한미일 기상청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친 거죠. 이거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네. 뭐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사람이 좀 손을 보는 게 보다 정확하지 않나. 한미일 기상청이 예. 그게 물론 한국, 미국, 일본 다 따로따로 내는데 다 비슷하게 전남 쪽 상륙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기상청이 열심히 하는데 네. 욕을 많이 먹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 직원분을 한 분을 갑자기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또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셔요. 심지어 공개 방송도 오셨다고 하더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전화로 한번 그동안 기상청이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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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수민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입니다. 저희 구독자시라고요. 네. 아 근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되게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막 7화 이때까지 내려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병 마실 때부터 챙겨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걸 그때부터 본 건 아니고 나중에 봤다가 역주행하셨다. 다시 돌아가서 네 하나씩 봤어요. 아니 근데 일단 본인께서 오늘 이제 전화 연결하게 된 이유가 본인이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모시게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수도권 기상청에서 관측 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어디요? 네, 수원에 있고요. 아, 수원에. 일단 이거를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기상청에 말씀을 드리고 댓글 네. 읽어주는 기자들의 인터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얘기하니까 위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절차가 까다로울 줄 알았거든요. 네. 나간다 그러면은 뭐 네. 무슨 말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음.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오라고. 그렇구나. 어떤 이제 방송인지 모르시고 계신가요? 그렇구나. 팀장 뭐 KBS, 네, KBS. KBS에서 하는데 KBS에 나가진 않는다.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나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담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딱히 그래요. 뭐 못하게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말씀. 이게 그러니까 부장님이신 거예요? 뭐 국장님이신 거예요? 누구예요? 과장님? 과장님? 네, 과장님. 과장님을 후회하게 만들까? 네. 야, 근데 저희가 또 댓글 읽어주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 댓글 읽으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를. 일단 네. 정윤욱 기자가 인스티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인스티지에 익명으로 남겨주신 글인데요. 기사 봤는데 장비는 괜찮은데 예보관이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라 많이 그만둬서 커리어가 쌓인 예보관이 적은 편이래.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역량이 낮은 편이라던가 뭐 그렇댔어. 네. 근데 이제 장비는 괜찮은데 예보관들이 너무 업무 강도가 높다 이런 댓글인데 혹시 이런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어때요? 예보를 관측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측 자료를 가지고 현상을 파악한 뒤에 네. 그 현상을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구나를 아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네. 예. 그걸 가지고 가짜의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지구를. 그게 바로 그 수치 예보라는 건데. 수치 예보요. 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다가 그 자료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든 가상의 지구를 굴려요. 시간을 굴려요. 그래서 그 되게 위대한 사람 시간에서 같아. 그 시간에서 나온 그 예측값들을 보는 거죠. 이제 그 관측 예보관님들께서. 그래서 그 예보 값을 보면서 이제 경험칙으로 이때는 이런 자료들이 말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자료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 말고 다른 지구에서 만든 예보 자료는 이거는 이때 평행우주. 네, 그렇죠. 이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구 모델이 A 모델이 있고 B 모델이 있고 C 모델이 있으면 지금 이런 날씨에는 B 모델이 맞았다. 지금 이런 날씨에는 A 모델이 맞았다. 이걸 하면서 예보관님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구를 보면 안 돼? 왜 그냥 지구를 못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구 그렇죠. 안에 살고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제 말이요? 네. 거봐요. 그러니까 지구를 전체적으로 다 알기 위해서는 정말 1m도 없이 촘촘하게 다 관측 장비를 깔면 그게 그렇게 지구를 다 알 불가능하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미님 같은 분들이 막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네. 모은 거를 예보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모은 정보들을 그 이정훈 기자가 네. 아까 무슨 모델이 맞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지난번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번 손을 거쳐서 판단을 내린 결과가 더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건가 봐요. 그렇죠. 이정훈 기자 그 얘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되게 되게 비유를 들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그렇네요. 예. 아니 이런 설명들이 아까 이정훈 기자도 그랬고 다 의인화를 해서 예. 설명을 하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네. 이 기상 관측이 뭐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제 사람들은 또 막 기상청 왜 이렇게 날씨 못 맞히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지금? 너무 질문이 댓글이 웃겨. 너무 웃겨요. 네, 그 웃긴 댓글 우리 정유혁 기자 읽어주세요. 인스티지에 익명으로 남겨주신 왜 기상청은 날씨를 잘 못 맞춰 맞히기 많이 어려운가 하고 밑에 전효 현순 황후 부찰씨 이분이 많이 어렵나 봄 크크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 왔다잖아 크크크크. 이거 이제 입사하자마자 그런 거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근데 체육대회 날 비 왔냐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끼리도 사실은 그런 농담을 하기는 하거든요. 기상청도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날짜를 그날을 잡았으면 그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 적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 큰 있다, 행사가 있거든요. 큰 행사. 뭐 기상의 날이라고 예. 3월 23일인가 그래요. 예. 그날에 날씨가 흐릴 확률이 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에게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끼리 뭐 큰 행사가 있다 뭐 지방청이 뭐 승격을 해가지고 뭐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해서 뭐 도지사도 오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이러는데 비가 와. 그럼 눈치가 보이잖아요. 기상청 행사에 그쵸. 비가 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대구지방 기상청으로 승격이 된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행사 날 아침에 10시까지 비가 왔어요. 아, 사례가 있네 진짜. 네, 그래서 근데 행사를 10시부터 잡았어요. 오, 근데 그래서 비 딱 그치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저희도 이게 비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름이 이렇게 그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가 지금 뿌릴래 하면 뿌리는 거고 조금만 있다가 뿌릴래 하면 나중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분 그래서? 시간까지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10시에 온다 그래도 9시까지 왔다가 그칠 수도 있고 그렇죠. 11시까지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천막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 행사장에 천막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시작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비가 안 온 거죠. 그렇구나. 그- 아무튼 다 얘기하셔도 되나요? 아니, 그만큼 아닌데 이거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 몰라 이걸. 네, 아유 도지사랑 국회의원도 왔다며. 그래서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쾌청한 날씨, 비 그친. 여러분들이 그 기상청에 행사를 한다는데 비가 오나 해서 걱정을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니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다 진짜. 네, 그랬었어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상청 분들도 이 비는 곧 그칠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에 요거 화제되는 어플리케이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윈디라고. 여기 올리프님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올라프님이 일주일 전에 세계 최고 기상 앱인 윈디스에서 다 봤다. 이 정도면 기상청 없어도 된다. 네, 참 기상청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기상청 분 모시고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입사하신 지 7개월 됐는데 바로 안 돼요. 없어지면 어떡해. 안 돼요. 올라프님 안 돼요. 네. 근데 이 윈디,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되게 뭐 잘 맞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여기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ECMWF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이 모델은 저희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모델이에요. 아까 이정 네. 기자 설명하고 똑같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 동기 친구 한 명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ECMWF 모델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럼 이 윈디 어플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뭐 다 이 또 왜 틀리냐, 응?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 네. 이거 읽지 마. 구라청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또 기억 남았던 건 또 기상청에서 네. 200년 후에 뭐 서울 온도가 5도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내일 날씨나 맞춰라. 200년 뒤 관심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되게 상처받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거 들었을 때. 아무래도 네. 이런 거를 들으면은 구라청은 좀 심하지 않나요? 네. 발끈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 너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현우 기자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갑자기 내부에서도 이제 네.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대충 기상청 직원분들은 내가 뭐 틀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제 얘기가 네네네. 전체 기상청을 그건 대표하는 아니죠.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저희도 KBS를 다 이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네, 꼭 네, 네.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셔야 돼요. 전 네, 네, 절대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를.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국민들과의 소통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예보를 사람들이 그냥 되게 아침에 스쳐가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 머리 위에 지금 당장 비가 떨어지는가? 그렇죠. 내 그게 머리 위에 중요하죠. 지금 비가 떨어지지 않는가?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비가 안 떨어지는가 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말씀을 드리기를 365일 모두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맞는 예보는 이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런 국민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갭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거의 네. 99%가 맞았어도 내가 당장 오늘 우산을 준비 안 해왔는데 비를 맞으면 에이 구라청들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부적인 사람들은 예보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라는 걸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날 이렇게 비가 온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약 조건에서 조금 더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좀 알리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같이 뭐 날씨 읽어주는 예보관들. 예보관들 뭐 본격 본격 기상 소통 방송 그런 거 하나 하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아 진짜로? 깜짝이야. 아 진짜로. 네. 만약에 기상청에서 그런 걸 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 네. 네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방송이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정말요? 어디서요? 네. 기상청에서? 네,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기상청에. 아 진짜로? 네. 구독자가 몇 기상청- 분이신가요? 제가 5,840. 꽤 맞네. 많은데요. 그쵸. 어, 저희가 네. 그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많이 뜨는 공공기관은 잘 없어요. 아, 그렇지. 공공기관은 특히 더 그렇죠. 그렇지. 오늘 이제 이름이 기상청 인터넷 기상 방송 날씨 온이라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5,800명이나 되네요. 네. 이 정도면 사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심이 시작한 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1년도에 개설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때는 캔슬.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었을 그렇구나. 때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유정훈 생각해요.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방송? 저는 그러니까 기상청이 스스로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네.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 언론에서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따라가서 예보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기상청 예보를 틀릴 때마다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써왔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어떤 뭐 서운한 감정이라거나 좀 어떻게 본인도 생각하세요? 기자면서 지금 저도 사실 뭐 그런 기사를 아, 또 쓸 수밖에 없는 썼어요? 쓰는 경우도 있었죠. 아 근데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기사를 접하고 예보를 접했었잖아요. 근데 입사 전에. 네, 입사 전에는 그렇게 접했는데 그때도 이제 대기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왜 이렇게 예보가 어려운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점은 이게 아닌데 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때 입사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입사 전부터 소통에 대한 부족한. 그러니까 왜 뭐 무조건 왜냐면 요즘은 기사도 타이틀이 뭐 오늘도 틀려면 구라청 이렇게 나가니까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종 기자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네, 마지막으로 근데- 저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다 국민들이잖아요. 네.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그 공무원이 네. 세금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틀려서 되겠냐라는 말씀을 질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상이라는 거는 공공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방제라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기관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보를 하려고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계속 생존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차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치 있는 기상 정보인가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테니 네. 저희를 예쁘게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해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아니, 말씀이 재밌어서 네,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제가 재밌게 되게 잘 역기한 것 해주셔서.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댓글 네. 읽어주는 기자를 잘 봐주시고. 네. 날씨. 강병수 기자 어디 갔어요? 왜 강수 기자 오늘 안 말씀 왔어요. 어떻게 진짜요? 날 네. 예리하게 아시고 바로 아시네. 화면도 아. 없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구나. 강병수 기자님 인형을 못 받아가지고. 콩 인형. 네. 그렇구나. 자,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뭐 연결할 기회가 생기면은 또 연결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화이팅! 화이팅! 기상청의 고수민 씨 통화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기상청에서 뭔가 국민들하고 또 소통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네, 또 네.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 근데 자체가 되게 좋아 보여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콘텐츠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이게 어렵죠. 뭐. 날씨로 매번 새로운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 저희가 우리 이종훈 기자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산불 때 한번 나왔어요. 예. 네. 산불 뭐 거의 뭐 보도 참사라고도 하고 네. 그때 뭐 참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정말 어두운 분위기 때 나왔었죠. 예. 어두운 분위기일 때만 나와. 네. 기사가. 자, 우리 트위터 댓글 정혁 기자 좀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그로서지그님이 KBS가 고성 산불 때까지만 하더라도 욕 처먹다가 역시 한국인은 소 지키는 건 못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만큼은 잘하는 것 같다. 네, 일단 산불 때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예. 어떻게 좀 재난 뭐 재해 관련된 보도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참 많이 일단 바뀌었죠. 바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재난방송센터입니다. 네네네. 근데 과거에는 기자 몇 명만 있는 조직이었는데 그 산불을 계기로 방송사에 있는 엔지니어, 뭐 IT 직종, 최근에 PD 직종까지 와가지고 많이 달라진 게 이번 태풍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상황을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걸 살펴보도록 쓰면서 하겠습니다. 피해 CCTV 위험 지역 보여주고. 같은 네. 것들을 지도랑 연동해서 CCTV랑 같이 네, 보여주고 화면상으로도 그래서 비바람이 거세게 과거에 몰아치고 있는 산불 모습 때 크게 보입니다. 제일 잘못했다는 게 방팔 이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 내내 불구경. 산불 불구경만 시켜줬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위험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대피소가 어디고 어떤 요소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기자들이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떤 기반 시설을 좀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무하다 보면은 요새는 이렇게 사이렌 같은 게 한 번씩 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진 이게 났다고 무슨 갑자기 뭐. 무슨 사이렌을 하는데 막 방송으로 막 나오고 막 TV 트니까 막 그 지진 무슨 재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뭐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의 훈련을 이제 실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령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절실해서 하는 훈련인 네. 거죠 이제. 아니 우리 야근 당직하는 기자들을 이 재난방송센터에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서 저도 갔는데 그 JTBC에서 지진 났을 때 손석희 앵커랑 그 지진 현장에 있었던 시민 연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시민 그분 그 전화 연결하신 분은 지진 때 이게 자기가 아파트에 있는데 나가야 되냐 아파트에 있는 게 안전하냐 이게 궁금한데 손석희 앵커도 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그 연결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걸 정확하게 저 상황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자가 몇이나 될까 싶긴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재난에 대응하는 사실 전문성이 분명히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 산불을 계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훈련이 중요하죠.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실전을 겪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훈련. 제가 추석 때 인도네시아 갔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저희 그 집이 좀 높은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예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사이렌이 귓구멍이 정말 터질 정도의 그 사이렌이 엄청 크게 울리면서 안 그치고 계속 울리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시뮬레이션이다. 대피하라고. 크게 해. 지금 6층에 복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나 집에 있어야 되나 어차피 내가 집에 있어도 그 그쵸, 사람들은 모를 모를 텐데. 거고. 그치. 근데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렌 소리를 못 참겠어서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갔는데 다 내려왔더라고요. 아 진짜. 네. 사람들이 다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맨날 그 고층 건물에 화재 났을 때 막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를 소방청이랑 같이 뭐 실험도 하고 하지만 진짜로 입주민이랑 한번 그런 거를 해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걸 해본 경험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정훈 기자 오늘 뭐 태풍으로 왔는데 확실한 거는 이게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태풍 많이 온다. 이거죠. 확실은 아니고요. 뭐 기상이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예. 가능성이 크다. 예. 하기비스는 하기비스는 예, 확실히 안 오는 일단은 것 일본 동쪽 일본에서도 동쪽 지역으로 일단 가는 걸로 예보가 돼서 국내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보다는 멀리서 그냥 바람 자체는 좀 강해질 수 있는데 뭐 특별히 피해가 생길 정도는 아닐 거고. 한반도에 오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모든 그 변수를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뭐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예. 일본 분들도 예. 강력한 태풍이니까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네. 일본에 계신 또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 보면은 또 일본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태풍이 엄청 세다면서요? 예,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하고 일본에서도 이 정도 태풍은 잘 안 오는 수준이기 아.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이 바- 피해가 이 방송을 예상되네요. 보시는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 또 일본 분들 잘 대비하셔가지고 인명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오늘 출연 두 번째 출연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대들기에 꼭 한번 출연해줬으면 싶은 기자, 다뤄줬으면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잠깐 잠깐.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혹시 잊진 않으셨나요? 아직 구독 버튼도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꼭.